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까지 매우 강하겠습니다. 기온도 종일 영하권에 그치며 춥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강력한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 북동산지에는 한파경보가 고령을 제외한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강추위 속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예상되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대설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늦은 밤까지 많은 양의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인데요. 기온 살펴보시면 현재 대구의 기온은 영하 7도, 안동은 영하 9도, 포항은 영하 6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기온 낮아져 영하권 보이고 있고요. 특히 찬바람까지 더해져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낮에도 영하권 이어지며 기온 크게 오르지 못해 오늘 나가실 때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강추위는 내일까지 기승을 부리겠고요. 일요일부터 차차 평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에서 끝나거나 시작하는 고속도로 3개를 이어주고 시가지를 우회하는 영일만 대로가 상습 정체로 기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포항시의회 올해 마지막 정례회에서 영일만 대로의 교통 개선 대책과 함께 군부대가 철수한 한반도 최동단 호미곶이 여전히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포항시의회 5분 자유 발언 내용을 김기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포항 북구의 주거지와 남구의 철강산업단지를 연결하는 38km의 영일만 대로, 울산 포항 동해 고속도로와 대구 포항 새만금 고속도로, 포항 영덕 동해 고속도로도 영일만 대로 없이는 자유롭게 오가지 못합니다. 여기에다 펜타시티, 초곡지구, 이인지구 등 외곽지의 대규모 주거지가 조성되면서 영일만 대로는 평일 출퇴근뿐만 아니라 주말에는 관광객까지 몰려 교통 정체가 일상화됐습니다. 배상신 의원은 우회가 가능한 지점에 전광판을 설치해 정체 시에 영일만 대로를 피하도록 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주요 램프와 덕목 구간 우회가 가능한 지점에 사고, 공사, 정체 정보를 즉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홍보선 문화는 지양하고. 김영헌 의원은 호미곶면에 있던 공군 부대가 지난 2023년 2월 철수했지만 여전히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되지 않아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사보호구역 해제 문제를 단순 공문 왕복 수준에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국방부와 공군을 상대로 한 실무협의, 더 나아가 필요시 보위급 연단과 직접 교수까지. 전주형 의원은 인천 상륙작전의 기반이 된 포항 상륙작전은 6.25 전쟁 초기 대한민국을 지켜낸 중요한 군사작전임에도 역사적 가치가 알려지지 못했다며 기념 행사를 제안했습니다. 인천처럼 포항 상륙작전 기념 행사를 매년 정례화해 민광군이 함께하는 축제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김상민 의원은 하수 제2용수 민간투자사업 제2차 변경 실시 협약의 문제점을 시의회가 제기하고 포항시가 4년 노력 끝에 363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면서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다른 하수 처리장도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개정된 민투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부가세 면제 대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환급 조치 방안도 마련해야 됩니다. 한편 포항시의회는 내년 1월 29일 첫 임시회를 열고 2026년도 업무 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의정 활동을 시작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올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경북도 내 17개 시군 가운데 6곳이 4에서 5등급의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울릉군과 청도군이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고 봉화, 문경, 영주, 포항이 4등급을 받았습니다.
지방의회별로는 봉화군의회와 김천, 영천시의회가 5등급으로 최하 등급을 받았고 경상, 안동, 포항시, 성주군의회가 4등급을 각각 받았습니다. 전국 해경 함정 정비를 총괄할 해양경찰 서부 정비창이 6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초 운영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개창을 앞둔 지금도 정작 함정을 수리할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정상 운영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바다와 맞닿은 목포, 허사도 일원에 지어지고 있는 해양경찰 서부 정비창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2,500억 원을 투입해 내년 초 개창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비창이 가동되면 그동안 해군에 위탁해 수리해오던 대형 함정도 서해에서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연간 대형 함정 등 160척 이상의 함정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중소형 함정 수리를 맡아온 부산 정비창을 관할하는 본원 역할도 맡습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 일할 인력을 여전히 확보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현재 서부 정비창 정원은 165명, 부산 정비창보다 업무량은 1.5배 많지만 정원은 오히려 20%가량 적습니다. 해경은 지난해 3월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에 정원 303명을 요청했지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해양부하고 기재부의 검토를 통해서 최소 165명이 합성이 됐습니다. 이라든가 인건비 이런 것도 다 감안을 해야 되니까. 문제는 확정된 정원마저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7월 처음으로 정비공 채용 공고를 냈지만 모집 정원 가운데 15명이 미달됐습니다. 당초 지난 7월 완공 예정이던 정비창은 공사 지연 등으로 개창 시점이 5개월 이상 늦춰졌지만 인력 문제는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겁니다. 해경은 개창 시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채용 일정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정을 해놓고 인력 유예 기간을 통해서 개창을 맞추게 되는데 정비창 순서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에 따라 해경은 조직 개편을 통해 부산 정비창 인력 12명을 내년 초 서부 정비창에 투입할 계획이지만 이 경우에도 여전히 당초 적정 정원보다 120명 이상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대형 함정을 포함해 내년 45척을 정비하겠다는 해경의 운영 계획이 실제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포항, 경주, 연안 해역에 연안사고 위험예보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경북 남부 앞바다와 동해 남부 먼바다에 순간 풍속 초속 10에서 16m 이상의 강한 바람과 최고 5m의 높은 물결이 예상됩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다가 파도에 떠밀리거나 추락하는 사고가 빈번한 만큼 낚시객들은 방파제 접근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을 휩쓴 대형 산불은 지역 공동체의 미래까지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우 낮은 수준의 지원을 받은 이재민들은 복구의 출발선에 서기도 힘든 상황인데요. 산불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김서현 기자입니다. 안동시 남산면 갈라산 자락의 산골 마을 사붓골. 산불 이재민들의 임시주택 옆에 비닐하우스 한 채가 마련돼 있습니다. 겉은 소박하지만 안에는 평상과 싱크대, 냉장고, 곧 김장할 배추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사붓골의 가장 젊은 주민 62살 최미영 씨가 남편과 직접 만든 동네 사랑방입니다. 산불로 마을이 폐허가 되고 좁은 임시주택 안에서 어르신들이 큰 상실감에 빠지자 최 씨 부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2달 가까이 끼니를 대접하며 이웃 간 마음을 달랜 겁니다. 어르신들 우리 이미 이런 거 우리끼리 마을에 저렇게 밥도 먹고 같이 지냅시다. 어르신들을 모여가 제가 이제 칼국수도 같이 밀어가 칼국수도 해 먹고 제가 또 고기 사다가 다 오시서 소주 한잔 합시다. 걔가 그래 내가 살 것 같아. 하면 되겠다 뭐 힘들어. 다들 울적에다가 사람들 다 멍해요. 아주 많아가면 이 정도. 최 씨 역시 산불 이재민입니다. 갈라산 등산객들 사이에 입소문 난 맛집 사장으로 식당은 멋진 정원과
담금주 컬렉션을 자랑했습니다. 비록 10년 전 남의 건물에 새들어 시작한 식당이었지만 지난 9월쯤 완전히 인수하기로 약속도 해뒀습니다. 하지만 산불로 10년의 노력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 집을 제가 산다고 열심히 꾸며놨어. 주인도 저희들한테 판단했고, 제가 돈 모이면 이 집 삽니다. 그 주인도. 그러니까 사장님이 살 집이니까 이쁘게 꾸미세요. 걔가 있는데 돈 버는 적 없던 집을 꾸미는 거예요. 최 씨는 건물주가 아닌 세입자였기 때문에 식당이 불타도 받을 수 있었던 지원금은 불과 600만 원. 그러니까 최대 지원금 1억 2천만 원의 5%뿐이었습니다. 새 건물을 짓기엔 터무니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정든 마을과 식당을 떠나 다른 일을 시작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식당이 있던 땅을 인수하고 은행에서 건물 지을 돈을 대출받았습니다. 일단은 땅이지 가게지에 묵고 살 거 아닙니까? 이미 여기서 막 이미 다 몸이 망가진 이상 딴 데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 그거 받아가 이제 시작했어요. 시작했니 이제 처음에는 그 경쟁력이 2억 9천, 2억 7천, 3억 얼마씩 나온 기라. 건축 자재부터 하나하나 사서 나르고 직접 시공하기 시작한 게 지난 9월. 완공도 쉽지 않은데 대출 이자와 보험료, 생활비, 치료비까지. 조금씩 완성되는 건물을 보며 드는 감정은 희망보다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큽니다. 산불특별법 시행령을 통해 세입자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지원을 받지 못하면 스스로 부도가 난다고 최 씨는 말합니다. 일부 이 빚 반만 갚아줘도 좋게 살아갈 것 같아. 우리도 터무니없이 내가 그건 억진 줄 알아야. 억진 줄 알지만 왜냐면 매달릴 때는 나라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불내는 그 사람한테 매달리겠습니까? 진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지금 이어서 저거 하다가 못 지면 저는 언제 부도난 거예요. 2억 빚졌잖아. 딴 거 내주고 나는 맨몸으로 나가야 돼. 산불은 주민의 생계를 위태롭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소규모 농촌 마을의 존속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북골이 자리한 갈라산은 산불로 풍광을 잃으면서 등산객 발길도 끊겨 마을의 정체성마저 잃게 되는 게 아니냐고 주민들은 걱정합니다. 안동 시민이 다 올라가서 등산을 하고 이러면 요번에 불이 나고 붙으면 이게 폐쇄가 되어 버렸어요. 그리 앞으로 이제 이 사북골이라는 동네가 이제 없어지는 거지 결국은. 안 그렇게 해서요.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북극항로 시범 운항 준비를 본격화합니다. 3,000 TEU급 컨테이너선으로 부산에서 로테르담 항로를 운항할 국적 선사를 공모하고 쇠빙선 등 극지항의 선박 건조 시 최대 1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2030년까지 쇠빙 컨테이너선 기술을 개발하고 극지 핵의사 양성에도 나섭니다. 올해 대구 지역 주택시장은 2년 넘게 이어진 침체 속에서도 일부 지역은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는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신규 공급이 줄고 있는 가운데 내년 주택시장 전망은 전문가들마다 조금씩 엇갈리고 있습니다. 도건엽 기자입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10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18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외곽지나 오래된 아파트는 직전 최고 거래가보다 30%에서 50% 이상 떨어진 곳이 적지 않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108주 연속 아파트 가격 하락이 지속된 대구에서도 선호 지역과 아닌 지역 사이에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신규 공급 감소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이라고 풀이하기도 합니다. 재작년 3만 4천 가구로 정점을 찍었던 대구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내년 1만 가구 안팎으로 줄어드는 만큼 주택시장이 반등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 추세가 내년도 상반기까지도 일정 부분은 유지될 것입니다만은 하반기부터는 이 부동산 시장의 입주 물량이 끝남으로 인해 가지고 하반기부터는 강한 상승세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반면 공급 감소만으로 시장이 반등할 거라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미분양이 여전히 많고 인허가 받은 물량도 완전히 분양으로 소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구를 포함한 광역시의 경우 수요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문제가 더 크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나가는 수요를 잡지 못하고 내부에서 들어오는 그 공급량만 조절한다고 해서 시장이 뭐 유쾌하게 살아난다 이렇게 평가 내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정부 정책 기조가 균형 발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나 대출 우대가 확대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포항시는 제28회 포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전 최종 보고회를 갖고 주차 관리와 교통대책, 안전관리를 재점검했습니다. 또 에어돔 형태의 텐트를 설치해 강풍과 한파에 대비하고 새로 개통된 포항 영덕 고속도로 포항 휴게소 등 인파가 몰리는 장소에도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한편 올해 해맞이 축전에는 등대와 상생의 손을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와 해맞이 범굿, 신년 운세 뽑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경주시와 경주문화재단은 2025 에이펙 성공기념 제야의종 타종식을 오는 31일 밤 11시 신라 대종공원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타종식은 경주문화재단과 익산문화관광재단의 우정의 건배와 경주 익산 시민대합창회 타종행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와 함께 2026년 경호년 붉은 말의 해 기념 퍼포먼스와 드론 카운트다운을 선보이고 에이펙의 생생한 순간을 기록한 사진들을 현장에서 공개합니다. 강력한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 북동 산지에는 한파 경보가, 고령을 제외한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오늘 강추위 속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풍까지 예상되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대설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늦은 밤까지 많은 양의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인데요. 기온 살펴보시면 현재 대구 영하 7도, 안동은 영하 9도, 포항은 영하 6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기온 내려가 영하권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찬바람까지 더해져 체감온도는 더 낮겠고요. 낮에도 영하권 이어지며 기온 크게 오르지 못해 나가실 때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맑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현재 동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 1m에서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영하 7도, 김천은 영하 9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낮에는 대구 0도, 김천은 영하 2도에 그치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은 영하 9도, 문경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은 안동 영하 1도, 문경 영하 2도로 낮에도 영하권 보이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오늘 영하 6도로 시작해 낮에는 1도에 그치겠습니다. 강추위는 내일까지 기승을 부리겠고요. 일요일부터는 차차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